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제가 어제 빨간머리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서 애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니까요.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 되지 않았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락은 정말 싫습니다. 이번 주에 공포 탐욕 점수가 최악의 주가 나왔어요. 어떻게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최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루나 테러 사태, 그리고 FTX 파산 사태, 코로나의 전쟁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하락장들 속에서도 가장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2월 6일에 공포 점수가 5점까지 내려갔고요. 근데 이게 0점이 될 수도 있나요? 아직까지 0점을 찍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무섭네요. 자, 1년치 하락이 거의 4개월 만에 나온 상태입니다. 회초리 100대 맞을 거 우리가 몽둥이로 5대 맞았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회초리 100대보다는 몽둥이로 5대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정말 우리가 무력함의 끝장을 봤었죠. 자,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또 다우를 제외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거기에 요새 연준의 입장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죠. 댈러스 연은 총재가 워낙 또 신중한 매파 중도파긴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추가 금리가 불필요할 것 같음, 앞으로 노동 지표를 좀 확인해 봐야 함,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겁이 나는 건 이제 이게 조정일지 또 하락장일지 이게 또 우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자,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이 됐습니다. 하루 손실이 15억 달러를 초과했고 또 역사상 달러 기준으로 최대 수준이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루나테라 사태보다 가장 극단적인 항복 구간이 나온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지하 몇 층까지 있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왜 반등을 안 하고 바닥이면 반등을 해야지 계속해서 지하를 뚫고 있는 건지. 자,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됐죠? 그때보다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비트코인을 우리가 고점에서 하나만 샀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거의 5천만 원이 손실이 난 상태죠. 비트코인도 이랬는데 알트코인은 말 다 했죠. 자, 그럼 대체 뭐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우리가 땅굴을 또 파게 만들었냐?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아군인 줄 알았던 블랙록이 등 뒤에서 총을 쐈어요. 우리한테. 그동안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시키고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막 시장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게 바로 블랙록이죠. 자, 그런데 1월부터 대규모로 매도를 시작했고요. IBIT에서만 5억 달러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랙록이 파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함께 투매를 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함께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자, 블랙록이 그래도 그나마 방어를 그동안 잘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장이 매도를 하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3조가 넘는 금액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블랙록의 매도세에 마진콜이 발생하고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매물 폭탄이 터진 거죠. 죽음의 도미노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수 때문에 대기자금의 60%가 강제 청산으로 소멸됐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 더 이상 아니다. 너무나도 위험 자산이다. 안전 자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계속해서 금과 달러가 상승하는 동안에도 나스닥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미증시가 시작이 되면 함께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나스닥이 오를 때는 디커플링을 보이고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같이 하락하는 좀 이상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려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불안함이 또 마이클 세일러 형 생일에 스트래티지의 평단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평단가가 붕괴가 된 거예요. 평단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면 매도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하던 찰나에 나 진짜 처음으로 세일러 형 멋있다라고 생각했잖아. 어떻게 했죠? 물타기. 평단가보다 떨어지니까 기가 막히게 또 물타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1142개를 세일러가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이제 총 71만 4,6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알이 있으면 이런 게 또 부럽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그 세일러 형은 2013년도에 비트코인 비관론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도박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인물이에요. 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조건이 우리가 다양한 게 있겠죠. 뭐 금리라든지 또 유동성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반감기라든지. 자, 거기에 중요한 게 또 이 PMI 제조업 지수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 PMI 지수 보시면 47.9에서 52.6으로 껑충 올랐어요. 정말 수직 상승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지수가 50 이상을 넘기면 경제의 마지노선을 뚫어줬다. 경제가 다시 좀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좀 차가웠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이랑 그럼 무슨 상관이 있냐? 17년도와 21년도 불장 때도 마찬가지로 PMI 지수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함께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리스크 온 심리라는 건데 경제가 살아나면 투자자들은 이제 좀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눈을 돌린다는 거죠. 자, 물론 PMI가 오를 때마다 그럼 비트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올랐냐? 이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PMI 지수가 함께 올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엔진 정도는 좀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PMI 지수가 또 너무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 명분이 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양날의 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브레이크 요소가 너무 많은 게 흠입니다. 그놈의 클래리티 법안 제가 직접 가서 도장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알게 모르게 또 어제 클래리티 2차 회의를 하긴 했어요. 여기서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2월 말까지 코인베이스가 좀 그럴듯한 정부가 이해할 만한 합의안을 들고 와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도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클래리티 법안이 곧 통과될 거야.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강력하게 저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법안이 있어야지. 너네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엘살바도르로 가. 그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나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우리 코인 들고 있으면 이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나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 누가 뭐 예금을 하겠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반발심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자, 결국에 이 갈등 때문에 연준의 윌러 이사가 무라도 좀 썰려고 칼을 뽑은 것 같아요. 법은 국회에서 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일단 결제 통로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열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스키니 계좌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형 연준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인 기업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 결제망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 그대로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자도 안 주고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빠르고 안전한 결제만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이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은 이자에 민감하죠.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플은 그래. 우리 이 스키니 계좌라도 좀 빨리빨리 해줘. 이런 입장입니다. 코인베이스 이번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스키니 마스터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또 도입 추진 중이라는 거. 올해 4분기까지가 계획입니다. 뭐가 이렇게 좀 느려. 진행이 되는 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자, 지금 크립토 대통령의 배신이다. 암호화폐는 트럼프한테 사기당했다. 표심을 위한 공략일 뿐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다 반납을 시킨 상황이잖아요. 도리어 암호화폐 시장의 해로운 존재였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안 그래도 요새 트럼프형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 바로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또 케빈 워시가 너무 트럼프형 측근에서 비둘기파적일까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경계 모드로 돌입을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이번에 케빈 워시가 연준과 재무부 사이에서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연준이 국채를 매입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자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연준과 정부가 좀 친하게 지내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뒤에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물가를 잡아야 할 연준이 정부 빚을 갚는 국채 매입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 물가가 폭등하는 거 아니냐, 채권 시장이 아주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국채 이자가 좋아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럼 암호화폐 시장에는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좀 반대되는 성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케빈 오시 성향이 언제는 매파적일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고
또 이번에는 너무 트럼프 말을 잘 따를 것 같아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양수가 전환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치 프리미엄, 김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끝에 사각형을 보시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1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에 이렇게 깊은 하락, 이렇게 대규모의 매도가 있고 나서 미국에서는 수요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바이 더 딥을 좀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또 저점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저점 매수였을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미국이 좀 축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놈의 셧다운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부분적인 셧다운이 나올 거다라는 베팅의 무려 확률이 70% 이상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있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로 오세요. 제가 함께 위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날이 아직 너무 많이 추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 우리한테 경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